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이세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니체의 깊은 통찰력,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한 가혹하지만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여러분의 경험과 맞닿아 있을 수도 혹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구조하고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부러진 새 증후군처럼 상처받은 여성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불안정함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들고 내가 강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녀의 불안정성이 정말 치유할 상처가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어떨까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녀의 기분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가 끊임없이 안심을 요구하는 한, 당신은 자신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그녀의 필요에 따라 감정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녀가 상처 입고 취약한 한, 당신은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보호자이자 제공자의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녀는 상처받는 것이 심리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되기를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사실은 정교한 형태의 상호 의존성, 즉 필요와 구원에 중독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니체의 통찰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치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의 심리적 쇠약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안전하고 강한 여성은 당신이 그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감정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 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에 자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당신 또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구하려는 드라마에 중독된 남성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여성이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니체는 많은 남성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상호 의존적인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둘 다 구원 판타지에서 각자의 역할에 너무 바빠서 진정한 심리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젝트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고 당신 자신의 발전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그녀의 반응이 고조될 것입니다.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 관리자로서의 예전 역할로 돌아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험을 견뎌내고 드라마에 다시 몰입하기를 거부한다면 두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정성을 통제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감정적 안정을 찾기 시작하거나 결국 다른 구세주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상처를 입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과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여성의 차이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여성입니다. 후자는 당신이 그녀의 기능장애에 갇혀 있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당신을 벌하려 할 것입니다. 니체는 이 과정을 큰 분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랑과 필요를 혼동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파트너십과 심리적 뱀파이어주의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니체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현대적 개념이 모두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관계는 다른 사람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가 해체되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니체는 이것을 상호 파괴의 레시피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체성을 합병하면 둘 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대신 각자의 약점이 다른 사람을 강화하고 개인의 발전이 멈추고 양측이 자아를 위해 관계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듭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심리적 주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베풀고 의존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 안에서 충분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랑은 관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정 조작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만 가치를 느끼는 법을 배운 남성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심리적 힘을 키우는 일을 해온 희귀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쪽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사랑이기에 가질 가치가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 시간과 변화의 시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필요가 아닌 힘의 장소에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행복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지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여신이나 악마로 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당신의 필요를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장, 파트너십, 상호 발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여성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주권적인 남성이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남성보다 파트너로서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위버맨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완전히 마스터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배당할 수 없는 사람. 관계의 맥락에서 이것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완전해져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 위해 외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편안한 거짓말을 포기하고 자신과 여성, 권력과 매력의 본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감정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필요성으로부터의 자유, 상호 의존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니체가 한 세기 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도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성에게 씁쓸하고 원망스러워지는데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더 강하고 더 잘 알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진실을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깊은 생각과 함께 계속해서 진정한 힘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